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정치인 이름으로 코인을 발행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관련주는 찾아볼 수 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돼서 한동안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국내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다가 올해 들어서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걸 주도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이제 조선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까지가 있는데 뭐 조선은 뭐 예전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두 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선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으니까 이제 결국엔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아서 조선은 한동안 괜찮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내러티브인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제법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반영이 많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반영될 만한 좋은 뉴스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냥 매크로 상황만 갖고 본다면 가장 충분히 반영돼 있다. 왜냐하면은 사실 작년 한 6월 달부터 이미 조선주가 올랐었어요. 네, 그랬죠. 저도 뭐 그때부터 계속 조선주 얘기를 했는데 매크로 상황이 좋아졌던 게 뭐냐면은 일단 코로나 끝나고 그동안 주문을 못했던 이제 배들이 이제 계속 주문이 막 들어오는 그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친환경 이제 엔진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규제들이 막 유럽 쪽에서는 많이 이제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술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조선소들이 이제 그 기술이 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이제 수주가 좀 몰리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수주량이 한 17% 우리가 조선이 한참 좋았을 때 한 2007년 8년 이때가 한 16%였거든요. 그 사실 약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쪽에 좋은 이제 배들이 이제 몰리는 이제 수주가 몰리는 거고 반대로 중국은 이제 계속 저가만 하는 거죠. 저가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때 계속 높았던 원자재 가격이 사실 2023년부터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만데 가장 많이 필요한 후판 가격 이 가격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또 작년부터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 기업들이 이제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작년 6월 달부터 쭉 끌고 와서 저는 한 작년에도 한 연말쯤이면 이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작년 연말쯤부터는 이제 BDI 지수죠. 이제 발틱 운임 지수라든지 상하이 운임 지수, 그다음에 북경 운임 지수, 차이나 운임 지수 이런 운임 지수들이 이제 횡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물동량이 꽉 찼다기보다 이제 그만큼 배가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들어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수혜주 은하 사건도 있긴 했지만은 결국은 그때만 잠깐 운임지수가 뜨고 계속 옆으로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2025년도에는 추가적인 발주죠. 물론 우리나라가 2년, 3년치 주문량은 다 잡아놓고 있지만은 그럼 추가적인 주문이 더 들어올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쯤이면 좀 스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얘기한 두 개 뭐 있죠. 뭐 첫 번째가 이제 뭐 한국의 이제 MRO 이런 부분들 뭐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저희한테 군함을 준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국내 뉴스에서는 우리가 군함을 수주할 것 같다. 군함의 일부를 좀 할 것 같다는 할 것 같다는데 다는 못 만들고 저는 이제 못 만들고 MRO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못 해요, 미국이. 그렇죠. 미국 자국 내에 있는 조선소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미 이제 거기 필라델피아 옆에 이제 필리 조선소를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주문을 받을 수 있어요. 주문을 받았어요. 한 1,000억 이상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말고 그러면 HD 현지중공업이 할 수 있겠느냐? 없어요, 거기에. 조선소 새로 차려면 시간 걸리고요. 두 번째, 군함을 한 300여 척을 이제 신규로 한 20년 동안 이제 구입을 해야 된다, 미국이. 근데 그 신군함을 그러면 한국한테 줄 수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땐 방어 시스템, 미사일 시스템, 뭐 통신 시스템 엄청난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어디다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안에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든지 이런 연들이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 준다면은 그런 무기 시스템을 다 막 갖춰달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본체 뭐 이 정도 수준, 뭐 프레임 정도.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뉴스에서는 뭐 300척 중에 뭐 한국이 뭐 3척만 갖고 와도 대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주겠다는 사람은 얘기도 없는데 우리가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군함뿐만 아니라 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행정명령 중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네. 천연가스를 수출하는데 네. 제약 조건이 많거든요. 미국 에너지를 그렇죠. 해외 수출하는데 네. 그 부분을 다 철폐를 하겠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태까지 주로 이제 들어온 수주가 유럽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반대로 저는 이제 군함을 빼더라도 이제는 미국에서 들어올 수주가 있어 보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어떤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 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군함과 같은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아마 LNG선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시추선이라든지 이런 네. 조금 더 하이엔드 쪽 그런 쪽에 더 그런 쪽에서 더 발주가 더 들어오지 네, 않겠느냐.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기회가 있을 것 네. 같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기회는 보고 계시지만 일단은 최근에 주가는 주가는 충분히 조금 많이 충분히 달렸다라고 바닥났다. 보고 네. 계시는 거고요. 그럼 소장님께서는 주가보다는 미국이 지금 자기가 하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에 줄 수 있는 데도 사실 딱히 없단 말이죠. 중국이 줄 수 없을 테니까. 그럼 일본은 사실 조선업이 좀 많이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게 김치국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좀 마셔도 되는 김치국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게 이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선업을 이야기할 때 네.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왜?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다른 카테고리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핵심 뭐냐면 군함을 수주한다. 지금 우리 같은 대형 조선소에서 군함 잠수정 수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뭐 대박 난다. 이건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조선업의 구조를 몰라서 그래요. 한때 이 군으로부터 용역을 많이 받았던 조선소가 한진 조선이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한진중공업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초대형 유조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네. 초대형 LNG 액화선 아니면 석유 시추선 이런 걸 수주 받아도 이익이 남을까 말까예요. 네. 그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 조선업이 제대로 되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성, 우리 있어서. 두 번째 수익성, 수익성이 문제가 돼요. 왜? 중국이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전 세계 조선업의 한 절반 이상 60%까지를 저가를 많이 가져갔죠. 저가로 이렇게 네. 다 쓸어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속성인데 우리의 이 성장의 지속성인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삼성중공업만 왜 삼성중공업에 군함을 준다 어쩐다는 보도가 나와서 그런데 네. 삼성이 지금 오늘 시점에 주가가 13,000원, 13,300원대예요. 그런데 상당히 그럼 좋은 거네,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007년에 4만 원 냈어요. 2007년은 그때는 너무 좋았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때 마구잡이로 네. 한 5년치 네. 수주량이 이미 차 있는 상태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인력 구조도 좋았고 네, 지금은 맞습니다. 일하라 해도 여러 가지 사항도 우리 노사 관계나 지금 인력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게 다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럼 무슨 말씀이냐? 사실은 제일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건 크루즈선이야. 근데 크루즈선은 지금 HD도 못하고 삼성도 못하고 하나오션도 못해요. 그럼 두 번째 생산성 혁신을 해야 되는데 생산성 혁신 이야기만 했지 계속 거제는 분기였고 울산은 분기였어요. 세 번째. 그러면 경쟁자 구도가 중국이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중국은 더 잘하네. 그런가요? 네. 여하튼 중국이 한때는 우리 조선 기술을 훔쳐가려고 생 난리를 쳤어요. 네, 근데- 많이 가져갔죠. 네. 근데 지금은 글쎄 뭐 얼마나 가져간지는 모르겠는데 요새는 그렇게 별로 뉴스에 안 나오는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일 거예요.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처럼 우리가 무인정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배를 쉽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 엔진을 완전히 대체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연료로 네, 뭐 친환경. 그렇죠. 네. 일반적인 연료 소모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를 우리가 독자적인 배타적인 그런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이게 안 되면 이 주가의 수익성이 급격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하지만 6만 원, 7만 원, 그러니까 6배, 7배, 또 8배가 되는 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예, 물론 뭐 8배 오른다는 게 뭐 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 정도면 이제 버블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형 선박에서 저 수익이 좀 나면 사실 군함도 대형 군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조선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 조선에 대해서 강한 콜을 하신 분도 계세요. 뭐 조선에 지금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엄경화 연구원이 이제 안 좋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다가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좋으니까 조선의 공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조선이 아닌 거였죠. 근데 이제 같은 주장을 하는데 주가가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랑 그 대중의 반응이 참 다르다는 게 좀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일단은 주가가 좋으니까 그 호재가 반응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중국이 부담이었는데 중국을 미국이 좀 견제를 하면서 우리한테 좀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고 시간만 벌어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자동차도 지금 미국이 제대로 하기가 사실은 힘든데 이 조선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해서 2040년까지 빅사이클을 보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그걸 말씀을 못 드렸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중국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가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면서 네. 제가 무인정 이야기하다가 네. 그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 우리 조선이 완전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국의 수주를 안 주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른바 지금 우리가 G2 대결을 예상되고 있다면 네. 이른바 러우 전쟁 때문에 나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태도 변화가 예상되거든요. 유럽 국가들이죠. EU. 그러면 유럽이라든지 주로 이제 유럽에서도 우리가 조선 3사가 많이 수주를 받았으니까 이걸 획기적으로 받아내는 남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동남아로부터도 우리가 좀 수주를 대형 선박들을 수주를 많이 받아내는 요 구조로 가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네, 그렇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이제 드디어 에너지를 많이 팔려고 하고 에너지를 많이 사라고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유럽에 팔든 뭐 한국에 팔든 미국은 어찌됐든 거대한 섬이니까 LNG나 이런 대형 유조선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조선업이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많이 써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사실 뭐 좋지 우크라이나 않을까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네. 유럽에 이제 전반적인 에너지 공급 라인이 다 붕괴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사실 거기에 또 도와준 게 아니라 이제 공급을 해준 게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이제 이쪽 멕시코에서 천연가스 이제 원유가 이제 계속 이제 네, 전략적으로 넘어갔죠. 네. 넘어갔을 때 사실 초기에는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수송선이 없어요. 네. 진짜 없었어요. 네. 진짜 없어갖고. 배도 없고 뭐 배가 와도 연결시킬 전에 뭐 시설도 미국하고 없고. 유럽하고 언제 뭐 네. 우리가 뭐 에너지 뭐 서로 그렇죠. 교환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래서 그때 초기에는 좀 약간 아찔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기저기 배를 끌어다가 이제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배들도 이제 이미 노화된 배들이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계속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했을 때 뭐 군함 얘기도 했겠지만은 저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 얘기했을 때 아니 어느 나라가 자기의 어떤 군사 기술이라든지 가장 큰 게 군사 기술이거든요. 이것을 저 너희한테 맡겨서 해주겠다라는 것은 저는 그건 사실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 얘기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뭐 시추선부터 시작해 갖고 이런 기술들은 사실 한국이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쪽 왜냐하면은 지금 배가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만든다고 해서 미국 같이 뭐 지금 친환경을 다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배가 글로벌로 돌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친환경 엔진을 다 써야 돼요. 네. 그쪽 부분에서는 지금 뭐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잘 하고 네, 있기 특히 때문에 유럽 관련면 특히나 그렇죠. 깐깐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네. 가스터빈부터 시작해갖고 뭐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뭐 이런 배들을 다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자꾸 저희가 뭐 트럼프가 얘기했을 때 일단 MRO를 줘갖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고무될 수 있지만은 갑자기 분석 나온 자료들 보면은 미국이 앞으로 뭐 30년 동안 300척이 필요한데 우리가 갖고 갈 거야. 그건 제가 봤을 때 김칫국이다. 네, 좀 그거보다는 저는 미국이 충분하게 우리한테 배를 맡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민간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시비지 군함은 아닐 거다. 저는 사실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뭐 굳이 꼭 군함이 아니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군함으로 여기까지 온 조선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납품할 때는 또 굉장히 좀 깐깐해가지고 그래도 미군은 좀 잘 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긴 좀 하는데 후하게 줄 거라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방부보다는 조금 더 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전투식량 먹으면서 많이 해봤는데요. 그리고 네. 미국 군함을 뭐 세척이든 맡기면 네. 우리의 또 이런 건조 능력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좋아지죠. 하면서 늘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우리 우방 국가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돈을 버는 것도 버는지만 우리가 미국의 이지스함의 첨단 기술을 완전히 단어 아니더라도 네. 어깨 너머라도 만들면서 배울 만들면서 수 어깨 있다는. 너머로 배우게 되거든요. 네. 구멍을 뚫어서라도 배워야 돼요.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뭐 또 정치적으로도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뭐 조기 대선을 할지 안 할지 뭐 알 수 없겠지만은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지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좀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물론 안보기 때문에 다 맡기지 않을 거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미국이 안보인데도 맡기는 것도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TSMC나 뭐 아니면 HBM 같은 것들도 안보 첨단 기술인데도 미국이 다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나라들을 이제 동맹으로 묶어서 이제 자기 나라 땅에서 하라는 정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조선도 제가 볼 때는 미국 군함의 TSMC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조선업의 특성상 이 숙련공이 더 필요하니까 이걸 다 로봇으로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미국이 직접 하기에는 다른 것보다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300척이면 예산이 1,600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거의 10%면 해도 160조인데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저는 조금 김치국을 좀 마셔보고 싶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미군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봤을 땐 다 해군이잖아요. 예, 그럼요. 그렇죠. 예, 해군이잖아요. 근데 해군이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이제 뭐 예전보다 배들도 전함도 다 근데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항공모함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공격 무기는 발전했는데 미국의 해군력이 예전 뭐 베트남 전쟁 때보다 뭐 크게 좋아졌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미국도 지금 안보 차원에서 해군력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는 두 분께서 그건 이제 보시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오래된 배들 좀 바꿔야 되고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그 부산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미세먼지가 일반 미세먼지는 바닷가라서 별로 없어요. 근데 초초 미세먼지가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배에서 나옵니다. 하하. 네, 벙커CO 같은 걸 쓰기 때문에 네. 예, 거의 검출이 안 되는 초초 미세먼지는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친환경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수요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제가 좀 김치국을 좀 마시면서 말을 길게 했는데 좀 더 마셔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대표님은 일단은 오버슈팅이 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네. 현재 펀더멘탈을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미국 쪽에 관련된 모멘텀은 네.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어느 쪽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쪽에 아까 말했던 이제 조선의 매크로 상황들이 계속 네. 이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이제 거의 피크에 와 있다.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조정은 좀 대비하고 대신에 이제 조선업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은 나쁘진 않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조정 받으면 또 뭐 예, 저는 추가하면 눌리면은 한번 눌리면 들어가 한번 보자. 매수하셔도 예. 저는 또 괜찮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놓치신 보고 있습니다. 분들은 이제 눌리면 한번 기회를 보자. 굳이 지금 예. 이렇게 비싼데 들어가셔갖고 네. 나중에 또 장투하지 마시고 예, 그 그런 밀리면 생각입니다. 사자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은 조선은 저희가 좀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 미국이 한동안 장식했던 게 60년 만에 이제 최대 산불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원인이 완전 결론 난 건 아닌데 전신주 쪽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노후됐다는 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 때부터 다 인정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트럼프도 이거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선도 조선이지만
이 전력기기도 우리의 또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변압기가 됐던 전선이 됐던 간에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전력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건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뭐 조선의 공모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전력의 아재 이야기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전력화재는 뭔가요? 왜냐하면 저는 5년부터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네. 네. 제가 LA에 살았었으니까 그렇죠. 제가 뭐 교포는 아니지만 네. 뭐 공부하느라고 뭐 네. 수년을 살았거든요. 그때도 해마다 산불이에요. 네, 거기는 LA 쪽은. 네, 거기 늘 산불이더라고요. 그 미국 전반적으로 전력 사정이 너무 안 좋아. 너무 노화돼 있어요. 네. 국토는 큰데 이런 전력 인프라 자체가 워낙 일찌감치부터 뭐 서부 시대부터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짧게 말씀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저는 좋을 것이다. 네. 이건 저는 이걸 5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특히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제가 뭐 옹호론을 펼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A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 주목하라 그랬어요. 왜? 이 기업이 워낙 이 분야가 뿌리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두 기업입니다. LS 네. 일렉트릭하고 그 다음에 HD 일렉트릭을 제가 계속 네, 주목하는 현대 말씀을 드린 일렉트릭이요. 것이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도 방문을 했어요. 홍대로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왜냐? 미국의 전력 회사들이 너무 콧대가 높고 지금 제대로 일하는 게 우리처럼 꼼꼼하지가 못해요. 실제로 미국에도 전력 회사는 이턴도 있고 슈나이더도 있고 지멘스도 있고 ABB도 있는데 야 왜 이렇게 비싸? 네. 야 우리 여기 투자하기 힘들어 하면서 LS하고 HD 일렉트릭의 문을 두드리는데 지금 중국산 전력기기에는 60% 고관세 붙인다 그랬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저는 더 이해가 많을 거다. 그렇죠. 저는 조선보다도 성장 속도로 보면은 일렉트릭 쪽이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 당장만 해도 주가가 반응을 많이 그러니까요. 했지 LS 않습니까? 일렉트릭이 지금 텍사스의 베스트롭 공장을 만들었죠. 네. 왜냐하면 텍사스가 공화당 밭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이 몽고메리 공장을 알라바마주에 세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남부 쪽에다 세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일렉트릭 쪽은 완전히 이제 미국 기업화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이미 LA 쪽에 캘리포니아에 공사할 수 있는 허가도 다 받아놓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주목해야 될 기업으로 뭐 특정 기업을 떠나서 전력을 강조합니다. 네, 전력기기. 2030년까지 변압기하고 배전파는 한 2배 정도 시장이 커지거든요. 네. 이 점만 보더라도 저는 진짜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전력입니다. 네. 그러면 그 작년에도 좋았던 피카츄 테마 한번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전력기기에 대해서 대표님도 전망을 좀 짧게 좀 해주시면은. 사실 뭐 전력 기기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소형 원전 쪽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SMR. 예, SMR 쪽이 국내에서 좀 더 먹거리가 더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이게 부품이라든지 뭐 변압기 대주고 뭐 그것도 다 좋고 뭐 좋은데 지금 뭐 SMR 쪽은 일단 기회가 눈에 보도 이제 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아리백에서 이제 CF100으로 지금 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탄소 중립적으로 움직이면서 결국 원전에 대한 이제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하고 좀 틀리게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넓으니까 사실 조금만 네. 뭐 보면 예, 테슬라 공장 옆에 이제 이게 소형 원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했다가 네. 난리 났는데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 본다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더 빨리 전력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쪽을 저는 더 보는 게 낫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는 SMR까지 해서 얘기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